지구 최강의 헤비급 파이터로 평가받는 프란시스 은가누. 이 선수의 MMA 시합을 보기까지 대략 3년이 걸렸습니다. UFC 헤비급을 제패하며 80억 분의 1로 등극하고 생애 처음으로 올라간 프로복싱에서 사실상 헤비급 챔피언을 제압한 천재. 본인의 꿈을 쫓기 위해 UFC 벨트를 스스로 내려놓은 상남자 중 진정한 상남자이죠. 2년 8개월 만에 케이지로 복귀한 은가누는 키 2m가 넘는 PFL 헤비급 챔피언인 헤난 페레이라와 붙게 됩니다. 페이스오프 사진만 보더라도 은가누가 피지컬에서 밀리는 희귀한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은가누는 지난 3월에 레전드 복서 앤소니 조슈아에게 커리어 사상 첫 KO 패배를 당하여 그의 내구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고, 그리고 한 달 뒤엔 아들을 잃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처럼 몸도 마음도 여러모로 힘들었을 프란시스 은가누의 상황 때문에 격투기 팬들은 은가누의 복귀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면 그의 상대인 헤난 페레이라는 뛰어난 피지컬은 둘째치고 13번의 승리 중 11번을 초살 KO로 가져간 핵펀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느덧 은가누의 나이는 38. 아무리 은가누라 할지라도 에이징 커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과연 은가누가 지구 최강자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은 프란시스 은가누의 화려한 복귀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스톱의 진행을 맡은 차도로입니다. 격투기 러버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고수독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은 말 그대로 인자강 파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파이트머니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레벨에 도전하는 굉장히 색다르고 또 화끈한 격투기 경기인데요. 2015년 프로 데뷔 2년 만에 UFC로 입성한 은가누는 등장부터 충격과 공포를 선사합니다. 온갖 거인들이 모이는 헤비급이라고는 하지만 키 193cm에 리치 211cm라는 사기적인 조건과 근육으로 뒤덮인 위압적인 체격, 거기에 기술을 무시하고 완력과 번개 같은 스피드까지, 그야말로 격투기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때리거나 조르고 꺾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은가누에게 타격이란 그저 휘두르면 끝나는 것이었고, 관절기 역시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세와 기술 같은 MMA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4연승을 질주한 은가누. 다만 전세계 괴물들이 모이는 UFC인 만큼 아무리 잘 나가던 유망주라 하더라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안드레이 알롭스키는 은가누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상대였는데요. 그런 알롭스키마저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으니 마치 만화 속 과장된 장면처럼 때리는 방향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때까지 은가누의 모습은 격투기란 원초적인 싸움이라 말하는 것 같았으며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육각형 챔피언 스티페 미오치치를 마주하자 은가누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쏟아지는 포화를 견뎌내고 레슬링으로 돌파한 미오치치는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파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데릭 루이스를 상대로 역대 최악의 졸전을 연출하면서 과거 크로캅전 패배 이후 급속도로 추락했던 밥셉처럼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은가누. 그러나 2연패의 경험은 은가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으니 시합을 거듭할수록 카운터, 마인드 컨트롤, 태클 디펜스 등 하나씩 옵션을 추가하며 점점 완전체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 평균 경기 시간 40초 만에 4연속 KO를 기록한 은가누는 헤비급 타이틀이 걸린 미오치치와의 2차전에서 드디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는데요. 덮어놓고 들어가던 1차전과 달리 페인트와 원거리 견제로 셋업을 쌓아가던 은가누는 태클 디펜스는 물론 역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MMA를 위한 모든 기술을 갖췄음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헤비급 타이틀 최다 방어 기록 보유자를 아무것도 못하게 강제하며 지구에서 가장 강한 인간으로 올라선 은가누. 그는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초반까지만 해도 원거리 운영에 애를 먹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레슬러로 변신하여 털어버린 것입니다. 즉 유일한 약점이었던 태클 수비를 보완한 걸 넘어 공격 레슬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완벽한 MMA 파이터로 태어난 것인데요. 그렇게 헤비급을 쓸어버린 은가누는 맥그리거에 비견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등극하고 때마침 존 존스가 헤비급 전향을 선언하면서 80억 분의 1을 가리기 위한 세기의 대결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재계약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은가누는 결국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개인 스폰서 등 다른 선수들의 권익을 포괄하는 조건과 타이슨 퓨리와의 복싱 매치 같은 특별 조항을 요구했으나 이를 UFC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이에 대해 데이나 화이트는 UFC 역사상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보다 약한 선수와 싸우기 위해 떠난 것 같다고 주장했고, 타이슨 퓨리와의 복싱 매치도 시간 낭비라고 폄하했는데요. 하지만 존 존스, 랜디 커투어, 효도로 등 수많은 선수들이 은간우의 선택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UFC를 떠나 PFL에 정착한 은간우는 데이나 화이트의 저주를 비웃듯이 크로스오버 매치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타이슨 퓨리와의 시합에서 페이퍼뷰 수익을 제외하고도 최소 $10,000,000를 벌었으며 앤서니 조슈아전에서는 대략 $1,600만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한 외국 기사에 따르면 만약 은간우와 존 존스가 2번 연속으로 싸웠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금액 $3,100만 추정되지만 프로복싱 2경기와 PFL 1경기를 합하면 대략 $5,000,000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은간우의 경우 페이퍼뷰 수당이나 기타 수입을 제외해도 $2,500만 넘겼기 때문에 UFC에서 가장 잘 풀렸을 경우와 비교해도 이미 엇비슷한 금액을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UFC 밖에서도 자신의 상품 가치를 입증한 은간우. 다만 흥행 성공과는 별개로 앤서니 조슈아에게 충격적으로 무너진 것은 앞으로의 선수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24년 4월 부모의 인생에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절망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겨우 생후 15개월에 불과한 아들 코비가 뇌동맥경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퇴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지만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여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은간우. 그는 자신이 죽는다면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 역시 꺾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MMA로 복귀할 시기가 당도했다며 PFL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헤난 페레이라와의 경기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될 거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헤난 페레이라는 키 203cm에 리치 216cm로 은간우를 위협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선수로서의 성장 과정이나 퍼포먼스 역시 은간우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격투기를 시작한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브라질을 침공했고 메이저 무대인 PFL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체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페레이라는 엄청난 핸드스피드를 가졌는데요. 벨라토르 2체급 챔피언인 라이언 베이더를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은 은간우의 UFC 시절과 겹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래플링의 약점을 완벽하게 돌파한 은간우와 달리 유독 레슬러들에게 취약점을 드러냈던 페레이라. 클린치나 상위 컨트롤은 강하지만 태클 디펜스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은간우의 괴력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은간우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될 거라며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데요. 과연 자신의 발언을 지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카프킥 한 방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은간우. 라이트 카운터 흘려내며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페레이라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은간우. 베이스 잡고 펜스에 기대보지만 손목이 잡히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갑니다. 순간 트라이앵글을 시도하지만 그립이 잠기기 전에 머리 틀기로 탈출하고 이내 등 뒤를 잡아내면서 험난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주먹이 아니라 오한마로 치는 듯한 은간우. 허리 반동으로 인해 파운딩이 스탠딩 펀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었는지 몸이 일자로 펴지고 마는데요. 진짜 저 자세에서 파운딩만으로 이 정도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간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은간우의 MMA 기량은 시릴 간전의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모험수를 걸기보다 원거리 킥으로 유리한 구도를 구축했고 페레이라 주특기인 라이트 카운터를 유도하기 위해 잽으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낚여버린 페레이라가 순간 앞중심으로 쏠리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갔고 무엇보다 파운딩만으로 호러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잠시나마 잊혀졌던 은간우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괴물 헤난 페레이라를 1라운드 KO로 제압했으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만큼 복받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은간우. 그는 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며 준비 과정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고 죽을 때까지 애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프로복싱과 MMA 모두 가능하지만 만약 인생에서 딱 한 경기를 뛸 수 있다면 존 존스와 싸우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완성형 MMA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며 은간우의 경기력에 극찬을 남긴 존 존스는 조만간 싸우자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미오치치와의 경기 이후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존 존스가 은퇴하기 전에 아스피날이나 은간우랑 꼭 한 번은 붙고 케이지를 떠났으면 좋겠는데 영악한 존스가 그런 위험한 매치를 받아줄 가능성은 솔직히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프란시스 은가누와 PFL 헤비급 챔피언 헤난 페레이라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은가누의 나이는 38,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터뷰나 나이를 고려하면 커리어가 길게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PFL에서 누구랑 싸운다고 해도 명성이 맞는 도전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UFC 헤비급 챔피언과 슈퍼파이트를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나 화이트의 최근 발언들로 추측해봤을 때 UFC와 PFL의 콜라보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화이트 대표는 은간우의 행보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은간우 대 존 존스 또는 은간우 대 아스피날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효도르 대 랜디 커투어, 앤더슨 실바 대 존 존스, 하빕 대 토니 퍼거슨 같은 드림 매치들이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부디 은간우의 커리어에 방점을 찍을 만한 빅매치가 성사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